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에 인공적인 별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윤이 살고 있는 관악구의 비탈진 골목길에는 가로등 하나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스쿠터 엔진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힘겹게 올라가며 서윤은 파고드는 차가운 빗방울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배달한 음식 냄새가 옷에 짙게 배어 있음을 씁쓸하게 확인하며 그녀는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집에 기다리는 5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방문을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살 난 5 아이들이 방 한가운데 모여 각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주는 낡은 노트북으로 복잡한 코드를 두드리고 둘째 도유는 태블릿으로 주식시장 그래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예주는 두꺼운 의학 서적을 정독하고 넷째 서주는 화학기호가 적힌 종이를 늘어놓고 무엇인가를 조합하고 있었죠. 막내 지아는 거울을 보며 눈물 흘리는 연기를 연습하고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천진난만한 미소로 돌아가며 엄마 품으로 달려들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엄마가 배달 나간 사이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해 자신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태양그룹의 강태준 회장과 자신들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고생하는 엄마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으로 아빠를 찾아가기로 한 모험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잠든 사이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지나 그들이 향한 곳은 서윤 아줌마가 매일 타는 배달 트럭이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 미리 짐을 실어두는 엄마의 일과를 잘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트럭 짐칸의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비좁고 냄새나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첫째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모두를 다독였어요. 우리 계획은 완벽해. 걱정하지 마. 새벽 4시. 서윤은 알람 소리에 일어나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짐칸까지 전해졌지만 아이들은 작은 몸을 부딪히면서도 품속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엄마와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트럭은 서울 중심가로 달렸고 마침내 목적지인 태양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뚝 솟은 유리궁전 같은 건물을 보며 아이들의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트럭이 지하주차장에 멈추고 서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재빨리 짐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신속하고 은밀했죠.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한 아이들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고 하주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단말기로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키 입력 끝에 그는 최상층 회장실로 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투명한 유리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멀어지는 지상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하주차장에서 뭔가 불안함을 느낀 서윤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블록 하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장실로 통하는 거대한 문 앞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대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겼죠.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셋째 예준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형서준이 만든 특수한 장난감 폭탄이었어요. 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경호원들은 당황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의 틈을 타 아이들은 빠르게 문을 열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웅장하며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서울의 전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등지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의자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뚜렷한 콧날은 5 아이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태준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 뜻밖의 방문객들을 바라봤지만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첫째 하준이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저씨가 우리 아빠 맞죠? 태준은 종이를 들고 난생 처음 보는 숫자 99.99% 일치율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6년 전 흐릿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힘차게 열리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온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젖은 작업복 차림의 서윤이었죠. 서윤은 아이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태준은 이 모습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날 밤의 여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벗어나 태준에게 달려들며 그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합창하듯 외쳤습니다. 아빠. 왜 엄마랑 우리를 버렸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준의 비서와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갑고 완벽하기로 소문난 강태준 회장의 다리에 5 아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은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으니까요. 회장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태준의 인생, 그리고 그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준은 서윤과 아이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어요. 광활한 전망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지만 서윤의 마음은 불안과 자괴감으로 무거웠죠. 태준은 서재에서 서윤을 불러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백한 이상,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대신 서윤은 공식적인 아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결혼합시다. 태준의 말에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이미 세상에 알려진 아이들을 다시 가난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서윤은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약혼녀였던 세라그룹의 박세라가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쳤어요. 아이들과 서윤을 보며 조소를 날리는 그녀를 보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지키려 했습니다. 막내 지안의 눈물 연기와 하준의 날카로운 지적, 서준의 소소한 장난까지. 아이들의 방어는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죠. 세라는 비굴하게 물러났지만 이 일은 더 큰 폭풍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의 비서실장이 긴급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숨겨진 자식들이 있다는 루머와 함께 아이들의 사진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걱정 마요. 내가 처리할 테니.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혹독하게 보여주겠어. 한편 아이들은 이 소식을 모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태준은 아이들의 방문을 열어 그들이 서로 꼭 안고 잠든 모습을 보며 확고한 결심을 했죠.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명예나 재산이 아닌 바로 이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현관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당당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5 아이들은 각자 선글라스를 낀 채 아빠 양옆에 위풍당당하게 섰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첫째 하준이 앞으로 나서 작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은 하나씩만 받겠습니다. 아이들의 당돌한 모습에 기자들은 당황했지만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작고도 강한 6식구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기자회견의 충격파는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았지만 그림자는 더 깊어졌습니다.
태준의 라이벌이자 이복형인 강태우 부사장과 박세라가 손을 잡고 아이들을 납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아이들은 태준의 후원을 받는 과학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로봇을 구경하던 아이들은 가이드로 위장한 납치범들의 유인에 속아 사람들이 없는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납치범들은 아이들을 검은 승합차에 태우려 했어요. 그 순간 천재 아이들의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셋째 예주는 주머니에 있던 거즈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넷째 서주는 소매에 숨긴 형광 물질 캡슐을 터뜨려 납치범들 옷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첫째 하주는 납치범의 휴대폰을 빼앗기 직전 긴급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했죠. 펜트하우스에서 불안한 예감에 시달리던 서윤에게 경호팀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서윤은 다리가 풀렸지만 태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하준이 보낸 GPS 신호를 추적해 폐공장을 찾아낸 것입니다. 태준과 서윤은 헬기를 타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납치범들은 이미 아이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준은 공장의 낡은 컴퓨터를 해킹해 기계 팔을 조종했고, 서준은 만든 연막탄으로 범죄자들의 시야를 가렸죠. 지아는 눈물 연기로 그들을 혼란시켰습니다. 아이들을 꼭 아는 태준과 서윤은 안도감에 힘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이번 사건이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죠. 위기를 함께 헤쳐나온 후 태준은 서윤을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6년 전 그날 밤의 호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서윤이 아무 데가 없이 술 취한 자신을 돌봐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제 저는 당신과 아이들의 은인이 될 차례입니다. 태준은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서윤에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 위에 서게 되었죠. 마침내 5 아이들이 손수 기획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드론쇼,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음악,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날의 축복은 태준과 서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펜트하우스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6째 동생의 소식을 듣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가난했던 싱글맘과 차가웠던 재벌 회장.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5명의 천재 아이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준과 서윤은 아이들이 빈 방으로 떠밀려 진정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도 잠시, 태양그룹 안팎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비서실장의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태우 부사장과 박세라 씨의 구속 이후 그들의 지분을 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재능에 대한 소문이 과장되어 흘러나오면서 각계각층에서 접촉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위기보다 아이들이 세상의 관심과 압력에 노출되는 것이 더 걱정되었죠. 한편 아이들도 학교에서 새로운 관심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주는 누군가 그의 노트북에 해킹 시도를 했고, 둘째 도유는 이상한 제안을 하는 투자자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특별하다고, 우리를 장기말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나 봐. 하준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지만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내 가장 중요한 일이야. 태준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의 보안을 강화하고 그들의 재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동시에 태양그룹 내부의 불안정한 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도 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태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재능, 세상을 위한 선한 일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준이 보안 시스템을, 도윤이 기금을 관리하고 저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태준은 서윤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은 배경이 평범하지만 아이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죠. 좋아.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태양 재단을 설립하자. 단,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아이들은 이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단순히 주식 시장을 이기거나 시스템을 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막내 지안이 말했어요. 우리 동생이 태어나면 이 재단에서 자라면서 많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그러자 서준이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동생이 내 특제 비타민을 먹고 자라면 초천재가 될지도 몰라. 실험 대상, 아니, 최고의 후원자가 될 거야. 모두의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과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세상은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눈빛과 함께 때로는 시기와 탐욕의 그늘을 들이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서윤은 태준의 품에 안겨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함께 힘내요. 태준은 그녀를 더욱 꽉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이제 함께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그 순간 태준과 서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새로운 생명은 앞으로 펼쳐질 무수한 모험과 도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날 더 큰 사랑과 행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의 천재 아이들과 함께한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끝없는 사랑의 연속이었으니까요.